네가 지난 여름에 하는 일을 난 다 알고 있다. 뭐 그런 그런 거거든요.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한 36년 정도가 됐더라고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산업계에도 제가 있어봤고 또 짧지만 또 공직에도 특허청에도 제가 또 있어봤고 학교에서도 이제 제가 학장이라는 그런 행정적인 일을 좀 했었고 제 경력엔 잘 안 나오지만 서울대학교에 호암 교수회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식음료 서비스가 있고 숙박이 있어서 서울대 게스트하우스인데 그때 직원이 한 80분 정도 됐는데 그때 다 한 분 한 분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면담을 했었거든요. 그때 그런 그분들의 삶에 대해서 이해하고 했던 것들이 저는 식약처 와서 굉장히 소중하게 활용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2000년대 프로포폴 같은 것들이 이제 오남용 그런 기사들이 자꾸 나면서 이거를 필요할 때마다 뭐 껌껌이 가서 사후적발하는 거 가지고는 이제 되지 않겠다 싶어서 이런 마약류 오남용 같은 거를 국가가 좀 책임지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관리를 해야겠다라는 이제 필요성이 대두됐는데 그게 이제 쉬운 일이 아니라서 여러 가지 법령도 만들고 실제 의무화돼서 사용되게 된 건 2018년부터입니다. 2018년 5월 달부터 이제 이게 의무화가 돼서 작동이 되기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저희가 데이터를 모으기 시작한 거죠. 이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에는 마약류 제조 생산 또는 수입, 그 다음에 유통, 사용, 폐기까지 이 의료용 마약류의 요람, 탄생부터 무덤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보를 다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단계마다 보고할 게 되게 많겠죠. 그래서 제가 2022년 5월에 식약처장으로 왔을 때 그때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의 데이터가 한 5억여 개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1년에 1억 개 이상씩 이게 축적되다 보니까 이제는 7억 3천만 개? 그러니까 1년에 거의 한 1억 3천만 개 정도 그렇게 증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마약에 관한 모든 데이터가 다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마통 시스템에서 그 모든 사람의 그 처방 정보가 다 기재가 되게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작년 7월에 어떤 마약을 처방받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네가 지난 여름에 하는 일을 난 다 알고 있다. 뭐 그런 그런 거거든요.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몇억 개가 되니까 그거를 우리가 1년에 여러 차례 어떤 의사분이 좀 일반적으로 처방하는 평균보다 굉장히 많이 처방을 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있을 수가 있고 또 환자분들도 이분은 왜 이렇게 처방을 많이 받았을까? 우리가 볼 때 좀 주목할 만큼 많이 처방을 받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리스트를 뽑는 거예요. 그 시스템을 돌려서. 뭐 한 50분 정도의 정보를 저희가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거를 사실은 작년만 한 게 아니라 저희가 그거를 1년에 수차례씩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근데 단지 연예인이 없어서 국민들께서 주목하지 않으셨을 뿐입니다. 제가 그때 정말 드리고 싶었던 메시지는 우리는 국민들이 어떤 처방을 받는지 마통 시스템은 항상 보고 있기 때문에 좀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얘기했는데 이게 특정 연예인의 힘이 들어가니까 계속 그쪽으로만 좀 부각이 됐는데 저의 원래 목적은 마통 시스템이 다 알고 있다. 그게 좀 더 제가 드리고자 했던 정보였어요. 의료용 마약류의 출발부터 그 폐기까지 다 입력을 해야 되니까 이 마통 시스템의 사용자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제약회사에서도 입력을 해야 되고 도매상에서도 입력을 해야 되고 병원 또 약사 또 동물병원 또 수의사님 또 도매상 뭐 지자체 보건소 이런 데서 다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사용자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다 조금씩 불편한 게 목소리가 제각각이에요. 어떤 분은 여기가 불편하다고 하시고 어떤 분은 여기가 불편하다고 하셔서 계속 고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마통 시스템 소통 협의체라는 걸 만들어서 이 사용자분들 다 만나면서 도대체 어떤 부분이 저희가 좀 고쳤는데 진짜 좀 편해졌느냐, 그 어디가 진짜 좀 아직도 불편한가 계속 소통하면서 계속 시스템은 업그레이드를 해가고 있습니다. 일단 그 통계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19세 이하
예. 연령대가 마약 사범이 차지하는 비율이 2022년에 2.6%였어요. 작년 11월까지 한번 19세 이하의 마약 사범의 퍼센트지를 보니까 2.6%였던 게 지금 5.5%로 예. 거의 2배 이상 올라갔거든요. 지금 마약을 거의 온라인으로 구매들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예. 이런 온라인에 지금 가장 접근성이 좋은 연령대가 이런 어린 청소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청소년들의 문제에서 지금 청소년들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예. 이 마약은 단속도 중요하지만 예방과 재활에 식약처는 이번에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청소년들한테 좀 더 다가가는 예방교육 교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예. 그 청소년들의 특화된 뭐 웹툰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아마 올해 이건 좀 새롭게 하는 아이디어인데, 청소년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마약 예방의 메시지를 담은 뮤지컬. 보다가 재밌는데 내용은 마약의 예방에 관한 것들이라든가 예. 그런 좀 문화적인 접근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도 지금 굉장히 이 청소년들에 대해서 좀 특화된 이런 교재를 가진 재활센터 같은 것들을 지금 좀 더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이 일일이 하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고, 예. 그래서 지금 이런 AI 기반 기술의 힘을 빌리는 건데, 예. SNS에 있는 게시물들이 은연중에 마약인 것 같은 거를 풍기는 그런 그쵸. 게시물. 많이 그렇죠. 보여요. 예, 그런 게시물을 이제 찾아낼 수 있는 AI 기반 알고리즘을 좀 만들기도 하고요. 마약의 특징은 은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를 뭐 어떤 특정 성분의 화학명으로 하지 않고 그들만이 아는 은어를 주고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은어 같은 것도 좀 더 적발할 수 있게 그 인공지능을 좀 기반을 해서 탐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 이 사이트 좀 이상하니까 차단해 주세요 하는 요청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그 사이트 차단 요청을 보내고, 또 플랫폼사에 이 사이트 좀 차단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를 자동으로 해줄 수가 있어요. 재활 그 센터가 2개밖에 없었잖아요. 서울하고 그쵸. 부산에. 예.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모처럼 충청권에 하나가 되죠. 생겼는데, 예. 그거 하나로 뭐 되지 않으니까 계속 필요성을 말씀을 드렸고, 국회와 정부에서 재활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요즘 사회 분위기상 다 이해를 해주셨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약 63억 정도 그래도 이걸 받아서 14개를 이번에 다 하겠다. 17개 시도니까. 그래서 올해가 어떻게 보면 식약처에서는 굉장히 긴장된 마음으로 한 해를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 올해가 재활의 어떤 토대를 쌓는 원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올해 식약처에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는 예방 교육 전문가, 재활 교육 전문가 이 투 트랙으로 해서 교육 과정을 좀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인력을 양성을 하고 이 인력에 대해서 인증제까지 만들어서 마약에 특화된 예방, 마약에 특화된 재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이제 그 양성돼서 재활센터로 가셔서 그 역할을 하실 수 있게 지금 그런 인력 양성 및 인증제도 지금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 보면 이 마약에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법적으로도 이 컨트롤 타워가 있습니다. 컨트롤 타워가 누구냐 하면 국무총리실에 국무조정실장님이 컨트롤 타워의 그 최사령탑을 하시고 계시고요. 14개 부처가 같이 모여서 마약류 대책 협의회로 모이고요. 거기에 의장님이 이제 국무조정실장님이에요. 근데 이제 식약처는 식약처가 마약류 관리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간사 기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14개가 모여서 얘기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그 교육 같은 거, 메타버스 같은 거 개발하고 하면 그건 교육부하고 협업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사법치료재활 모델 같은 경우에는 검찰, 복지부, 식약처 이렇게 3기관이 또 협업을 하게 되는데요. 부처 협업이 어디보다 필요한 게 이게 지금 마약에 관련된 거거든요. 예. 또 예방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여가부하고도, 왜냐하면 여가부가 청소년 또 그런 담당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가부하고 또 얘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범부처적으로 할 일이 굉장히 많은 게 이 어떤 한쪽에서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에 아무래도 강점이 있지만 마약의 어떤 뭐 진단이라든가 뭐 그런 여러 가지 분석에 관한 정보를 또 국가수하고도 또 같이 논의를 해야 될 것도 있고, 그래서 이건 굉장히 부처 협업이 제일 필요한 곳이 이곳이다. 항상 이 정부 주도라는 것이 정부 주도에는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정부에서 힘을 써도 국민들께서 이 마약으로부터
내 가족을 지켜야 되고 예. 마약으로부터 내 이웃을 지켜야 되고 그런 생각을 좀 하시면서 힘을 좀 같이 모아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리고 청소년들이 한순간에 호기심으로 마약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또 식약처가 이제 할 그런 재활 센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게 불치병이 아니고 재활을 통해서 신속하고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아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식약처는 올해 하여튼 재활센터 전국에 17개가 다 잘 이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